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 저희가 좀 급하게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조금 오타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수정해 드리거나 제가 풀어 드리는 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CBT 시험이었기 때문에요.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문제가 나왔다, 저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추려서 20문제 만들었으니까 참고용으로 좀 봐주세요. 1번, 대칭 다상교류에 의한 회전자계 중 설명이 잘못된 걸 찾아라. 대칭이면은 원형 회전자계 나오는 거 맞고요. 만약에 비대칭이면 타원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대칭이라서 원형 회전자계라고 제대로 쓰여져 있는데 2번은 대칭인데 타원형이라고 했죠. 이상이든 삼상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원형이 나오려면 비대칭이어야 되죠. 비대칭일 때 나오는 거다.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그림과 같은 2단 자망의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구동점 임피던스 얘는 SL이니까 L이 1가 1이어서 그냥 S만 쓸게요. 원래 SL. 요거는 SC분의 1인데 마찬가지 C가 1이니까 S분의 1. 그럼 요 두 개. S하고 S분의 1이 병렬이니까 GS라고 하는 구동점 임피던스는 S 더하기 S분의 1 분의 S 곱하기 S분의 1.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똑같은 걸 더하든 똑같은 걸 곱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분모 분자에 제가 S를 곱해서 S제곱 더하기 1이라고 쓰고 S를 곱했으니까 곱하기 2랑 2S가 되겠죠. S제곱 더하기 1분의 2S다 라고 나와 있는 3번을 체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림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전하번과 전류원이 동시에 존재해요. 전하번을 단락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전하번이 단락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회로도가 생기죠. 이때 25옴, 여기 5옴이 되고요. 3A예요. 20옴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면 이때 I1은 나눠지죠. 5 더하기 20, 남의 거는 5. 거기에 전체 전류 3에서 25분의 5, 3, 15A가 전하번을 단락했을 때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전류원을 개방하겠습니다. 전류원을 개방하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여기 20, 여기는 5, V가 10V. 어차피 전류는 한 방향, 이때 I2라 하면 R 25, 5하고 20이 직렬이어서 그래요. 분의 10, 그럼 요 두 개가 방향이 같으니까 합하죠. 25분의 25, 1A다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항으로 넘어가실게요. 그림에서 15매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전하번을 단락시켜 볼게요. 전하번이 단락됐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10A에서 흐르는 전류나 20A에서 흐르는 전류나 저항이 없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10옴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요. 전하번을 단락했을 때는 저항, 전류의 흐름을 막는 요소가 없는 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원을 개방을 하고 전하번을 살려요. 여기가 개방이 된 거예요. 여기가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밖에 못 흐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I라는 건 R분의 V니까 10분의 20해서 2A가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2A다라고 하는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단락이 돼버리면 저항 성분을 저항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단락된 쪽으로 다 흐를 수밖에 없죠. 그것만 아시면 수업 때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불평형 삼상 전류 IA, IB, IC일 때 영상 전류를 구하세요. 영상분 전류 I0는 3분의 1배의 IA 더하기 IB 더하기 IC였죠? 여기가 지금 소수로 나왔다는 거는 암산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결국 3분의 1배 해가지고 세 개 다 더하는 거예요. 실수끼리 더하면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5, 얘랑 해서 마이너스 8 될 거고요. 허수끼리 더하면 플러스 J의 12, 그죠? 두 개 더해서 플러스 J의 22가 되겠네요.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냥 2인가? 2하고, 그러네. 이게 플러스니까 2하고 하면 마이너스 J의 12가 되네요. 요거 마이너스 J 12에 플러스니까 그냥 2네. 마이너스 J의 2. 오, 큰일 날 뻔했다. 마이너스 J의 2가 되죠. 마이너스 J의 2다.
그래서 2개 곱하고 2개 곱하는 거니까는 3분의 8하고 3분의 2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둘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2번 체크하면 되시죠. 굳이 계산기 누르지 마시고 시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으로. 다음 6번. 코일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 자, 여기서는요, 유효분 전력이 1.8kW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게 1800W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P상 전력을 구할 수 있죠. P상이 VI로 계산이 가능한데, V가 100, I가 30이니까 3000VA 되는 겁니다. 그럼 몰라도 무효 전력이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효는 P상의 제곱에서 유효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루트 3000의 제곱에서 1800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400이 나올 거예요. 단위는 바가 되겠죠. 자, 무효 전력을 2400으로 했는데요. 병렬로 콘덴서, 이게 포인트예요.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해서 역률이 100%가 되게끔 하기 위한 리액턴스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원래 역률이 100%가 됐다라는 건 허수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의 콘덴서를 설치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무효 전력을 구하는 식 중에는 사실 VI의 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 I 제곱 X라는 게 있고요. R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V 제곱 X라는 게 있는데 병렬일 때는 뭐가 있다 그랬죠? R분의 V 제곱 대신에 X분의 V 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요 값하고 똑같았다는 얘기를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률이 개선이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XC분의 V제곱이라고 표기해주면 XC분의 V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풀어볼게요. 요 빨간색 동그라미 풀면 XC는요, 오메가 C분의 1 그것분의 V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C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 C V 제곱이 지금 계산한 240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였지 근데? 용량성 리액턴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럼 XC라고 했었던 오메가 C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메가 C는 V제곱분의 2400인데 V가 30A였나? 100V였네. 100의 제곱. 100의 제곱분의 2400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만이니까 4개. 하나, 둘, 셋, 넷. 0.24분의 1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정답은 이게 지금 V제곱분의 2400을 한 결과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XC란 말이죠. 그럼 XC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뒤집는 거죠. 요거 뒤집어야죠. 는이라고 하지 말고 오메가 C분의 1을 계산해야 XC니까 2400분의 V의 제곱. 그래서 여기 V 자리에다가는 아까 얼마였어? 아까 몇 볼트였지? V가 100볼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2400분의 100의 제곱을 계산했을 때 4.2옴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조금은 독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쉬운데 쌤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가 잘못됐죠. XCV 제곱이 아니고요. XC분의 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PR이라고 하는 거를 X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X가 XC라면 오메가 C분의 1분의 V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C V 제곱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 C V 제곱이라고 쓴 거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이라 XC라는 거를 V 제곱분의 QC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잘못됐다. 요렇게 계산을 한 거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7번 문제 가볼게요. 전압 200V, 그리고 전류가 30A, 4.3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 전압하고 전류가 나와 있으니까 P상 전력은 200VI에서 곱하기 30 해가지고선에 6000V로 P상 하나 구해놓고요.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P가 4.3kW라는 건 4300W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PR은 또 어떻게 구해요? 루트 P상 6000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300의 제곱하면 위에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4184.49 4184.49
49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볼트 암페어가 아니구나. 바가 되죠. 무효 전력이니까. 그러면 무효 전력의 식인데 이건 병렬이라는 얘기 없으니까 i제곱 x라고 쓰고 결국 x라고 하는 리액턴스는 i제곱분의 PR이 될 거고 아까는 V 썼지만 이번에는 I 쓰라는 거잖아요. i가 얼마입니까? 30의 제곱에다가 PR이 4184를 넣어라. 해서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약 4.65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6번하고 7번은요. 언제는 I를 쓰고 언제는 V를 쓰냐. 아니, 언제는 I를 쓰고 언제는 V를 쓰냐. 이 차이죠.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직렬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6번 문제처럼 병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한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구분하셨다면 6, 7번 모두 다 쉽게 계산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8번으로 넘어가실게요. 8번은 상순이 A, B, C인 3상회로에 있어서 대칭분 전압이 나와 있을 때 A상 전압을 구하라고 합니다. A상이 기준상이니까 이 A상 전압은 영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역상분 전압을 모두 더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분끼리, 정상분끼리, 역상분끼리 전부 다 더했더니 6 더하기 J7이다 라고 하는 1번이 나온대요. 뭐 이제 실수, 허수 더하는 거 선생님들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9번 각상의 임피던스 G가 6 더하기 J8이라고 나왔고 YV와의 성간전압 220을 가하고 3상 전압이에요. 전압이 가해졌을 때 선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YV와일 때 선전류 구하는 식이니까 루트 3 임피던스 G분의 VL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루트 3이라고 쓰고 임피던스 G가 6하고 8이니까 10, 성간전압이 220이 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트 3분의 22, 12.7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10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 풀이의 급수, 풀이의 분석, 간단하죠? 11번 라플라스 변환을 하라고 하는데 t의 제곱에 exponential at라고 나왔대요. 그럼 t제곱을 먼저 라플라스 변환해서 s의 n 플러스 1승, 3승의 2팩토리얼이니까 2죠? 그리고 s의 exponential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a분의 1인데 차수가 높은 거 기준으로 s 대신에 s-a를 대입합니다. 그럼 최종적인 함수는 s-a 전체의 3승 분의 2다라는 게 되겠죠. s-a 3승분의 2다라고 하는 4번을 체크하시면 11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가실게요. 반파 및 정연 대칭의 외형파의 풀이의 급수의 전개에서 옳게 표현한 거를 표현했는데 반파의 성질과 정연대칭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정연이니까 일단 사인항이 되는 거고 반파니까 홀수가 돼야 되죠. 이거죠, 이거. 홀수면 기수라고 하는 거니까 우수라고 하는 건 버리고요. 기수라고 하는 것 중에 사인은 아이코 빙신아. B가 들어가야 되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못 푼다 하시면 안 되지. 13번 문제. FS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값을 구하래요. 계산 안 해도요. 최종값은 뒤에 있는 거 약분하면 무조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5가. 근데 원래 최종값대로 하려면 해설대로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하나 써놓고 가는 거니까 여기를 바꾼 거예요. S에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여기 S 여기 S 약분이죠. 다음에 S에 0 집어넣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5가 남으니까 5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요. 14번 주어진 회로에 G1, G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00의 0도의 전압을 가할 때 G1과 G2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회로가 있는데 부하 임피던스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여기에 교류 전원을 준다는 거죠. 근데 이때 투입한 교류 전원이 V는 100의 0도짜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G1이 3 더하기 J의 10짜리인 거고 G2가 3 빼기 J의 2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V1 전압과 V2 전압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V1이라고 하는 걸 좀 구해보죠. V1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요 임피던스하고 요 임피던스가 직렬이니까 분배 전압 쓰면 G1 플러스 G2분의 내거 G1 곱하기 전체 전압 100의 0도짜리를 곱하자.
그럼 G1하고 G2를 더하면 3하고 3이니까 6. 그죠? 실수끼리 더해서 6. 허수끼리 더하면 J8 이렇게 될 거고 G1이라는 게 3에 더하기 J의 10 곱하기 100의 0도.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제 더 이상 손으로 하는 거는 시간만 오래 잡아먹으니까 계산기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사용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나와 있는 거대로 98 더하기 J의 36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죠. 만약 선생님들이 이걸 꼭 손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6 더하기 J8을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J8, 6 마이너스 J8을 다 곱해가지고 실수어수를 만든 다음에 복소수의 곱셈은 크기는 곱하고 각도는 더하라면서요. 그래서 크기하고 각도로 또 바꾼 다음에 크기하고 각도가 나오면 다시 보기처럼 실수어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손으로 하면.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 비추하시고 그냥 손으로 하지 마시고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마찬가지예요. V2도 임피던스 1 플러스 임피던스 2분의 G 거니까 임피던스 2의 전체 전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데 G2니까 3 플러스 J10이 아니라 마이너스 J2가 들어갔다라는 것만 아시면 98하고 2가 나와 있는 거 탑으로 찾아야죠. 그럼 몇 번인가? 2번이 정답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손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가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오래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만 파악하시고 15번 가보도록 하시죠. VT가 20의 루트 2 사인 377t 빼기 3분의 파의 주파수 60이죠. 377이면 60, 314면 50. 이 정도는 뭐 그냥 땡큐죠. 16번 문제. T형 회로에서 Z21의 값을 구하세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고 여기가 1, 2나 2, 1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G3가 되는 거죠. 패스. 정석으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구형파의 파형률과 파고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형파가 존재하고 있을 때 파형률하고 파고율이에요. 파고 파형은 최실평이라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한데요. 먼저 시료분의 최대가 되는 파고율 같은 경우 파고율이에요. 구형파라고 나왔으니까 시료값 VM, 최대값 VM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럼 파형률 같은 경우는 평균분의 시료값이 되는데 평균값도 VM이고 시료값도 VM이니까 둘 다 1이 되는 거죠.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구형파는 죄다 1. 그래서 구형파가 기준이 되는 파예요. 그림과 같은 선로에서 전류 I1과 I2가 있을 때 전원에서의 역류를 구해라. 자, 조금 독특한 문제이긴 한데 병렬회로 아닙니까? 병렬회로에서 전류식이 만들어졌어요. 전류식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류를 가지고 역률 삼각도를 만들면 IR, IX, Itotal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Itotal 분의 IR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전류 I라는 거는 각각 나눠지는 전류 I1과 I2를 더하면 되죠. 실수허수 나와 있으니까 실수끼리 더해서 8, 허수끼리 더해서 J의 4가 되나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I 토탈 분해니까 루트 I 토탈 8의 제곱 플러스 얼마? 4의 제곱. 이게 I 토탈 값이에요. 거기에 IR이라고 하는 건 IR 성분이 그죠? 8에 흐르는 거. 8. 요것만 계산하시면 답이다. 그래서 루트 5분의 2. 자, 이 문제는요. 어렵다기보다는 계산한 모양이 루트 5분의 2가 아닐 거예요. 제가 계산기를 눌러봤을 때 얼마가 나왔냐면은 얘가 얼마가 나왔지 이게? 루트 5분의 1이었나? 아, 루트 80분의 100인가? 루트 80분의 100. 420분의 88에 64. 64. 4, 4, 16. 그러면 7, 7, 8. 80이네. 루트 80분의 8 이렇게 나왔나 봐요. 루트 80분의 8. 아, 맞다. 루트 80분의 8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모양을 요걸로 찾아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계산하는 과정은 별거 아닌데 요거 똑같은 거 정 모르겠으면 쌤 어떻게 하죠? 4개를 다 누르는 거예요. 4개를 다 눌러가지고 내가 푸는 거랑 똑같은 값이 뭔지 똑같이 다 계산기를 눌러서 소수로 바꿔가지고 푸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루트 80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루트 5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루트를 풀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80이니까 20 곱하기 4 해가지고 4, 2, 8 하면 2루트 20에 겉분의 8 이렇게 가도 되고 그럼 2, 4 이렇게 가는 거고 5, 4, 20이니까 다시 2루트 5에 그죠? 여기 4 그러면 여기 없어져서 이렇게 가겠죠. 루트 5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데 이거를 잘 못하셔갖고 답을 못 찾는 분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일 때의 시각에서 스위치 S를 닫을 때 전류 IS, IT가 아니네요. 우리가 보통 전류식 IT를 RC니까 R분의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다 이렇게 식을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R값은 2, 전압이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R값이 2, C가 3, 1T. 그럼 결국 exponential 마이너스 6분의 1T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전압하고 전류가 2.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조건이 있죠. 단 VC0라고 하는 게 1V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초기 전류가 1V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R분의 2라고 하는 그냥 요거 1V를 기준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멘트가 없었을 때는 지금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초기 전류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R은 2라는 거 그대로 쓰고요. 2에다가 초기 전압을 빼줘야죠.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전압 1V니까 2 빼기 1 해가지고 2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6분의 1T. 요게 아마 이번 회차에선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 만든 다음에요. 이거를 라플라스 함수로 바꾸고 있으니까 바꿔줘야죠. 그러면 라플라스 함수로 바꾸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라고 하는 거 2분의 1은 그대로 드시고 S 플러스 6분의 1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상수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를 통분할까요? 6을 곱할까? 6S 플러스 1분의 6이다. 그럼 2하고 3하고 약분해서 6S 플러스 1분의 3이다 라고 하는 정답이 만들어집니다. 자, 초기 전압이 0V가 아니라 1V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전이 차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셨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20문제 중에 19번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RLC 직렬 회로에서 R값, L값, C값이 나왔을 때 회로. RLC는 when B 오진이에요. when B 오진인데 만약에 비진동이다라고 하면 과제동이라는 말하고 같죠. 부족제동 아니라 과제동. 과제동해야 진동이 없다라는 건데 웬비오진을 따지는 방법은 R의 제곱에 4의 C분의 L 어찌할리오 죽은 자의 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커지냐 오른쪽이 커지냐 같아지냐에 따라서 진동이냐 비진동이냐 임계진동이냐 이런 걸 따지는데 R값은 100의 제곱이고 4에다가 C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값이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러면 어차피 0.1 0.1 없어지고 1000이니까 4000만 여기네요. 비진동이에요. 비진동. 근데 비진동 없죠? 그래서 과제동 찾는 거죠. 비진동과 과제동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해서 20문제를 또 이렇게 풀어봤고요. 요번에 봤던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난해한 거는 아닌데 잘 안 쓰던 게 하나 나왔죠. 병렬일 부분의 무효전력 이런 거 잘 안 쓰는 거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초기 전압이 0V가 아니라 1V일 때 나왔던 거.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랑 수업 제대로 배우셨으면 충분히 답 보고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